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영업, 세일즈를 할 사람을 뽑는 좋은 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업사원 뽑으면 대부분 금방금방 나가고, 뭐, 오래 버티는 사람들 당연히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뽑다가 대표님들 그냥 무조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뽑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화 바이브가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받으면 전화를 아마 드리겠죠. 그러면 그 이력서를 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안녕하세요, 이력서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업체입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이스한 긍정적인 바이브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 안녕하세요, 통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눌려 있어요. 이미 다운되어 있고 눌려 있어요. 내가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력서 보고 전화를 했다라는 그 업체한테 당연히 굉장히 밝고 나이스한 온도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본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회성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5초에서 10초 정도로 나이스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 탈락입니다. 제 기준이죠, 이건 물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통화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온도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동영상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2분이나 3분 정도 혼자 스피치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만의 팁인데, 그러면 자기가 얼굴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느끼고 그거를 저한테 전송을 했을 때 저도 그 사람 보면서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얼추 판단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 비주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느낌들을 만나기 전에 얼추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을 볼 때 제가 일부러 빌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랑 면접을 볼 때 제가 일부러 여성 비하나 폄하 발언, 차별적인 느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근데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던데, 여성분들은 몸 많이 살이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당연히 반감을 갖겠죠. 일반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일부러 빌런이 역할이 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명한 여성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그런 여성분들 많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편견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질문을 받아도 이거를 한번 승화시켜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그러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공격적인 태세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빌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여성차별이든 뭐 학력적인 부분이든 또 스펙적인 부분이든 뭐든지 간에 한번 일부러 악역이 돼서 디스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꼭 한두 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반응을 보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반응이 바로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이 되는 사람들은 걸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할 때 손님들하고 싸우고 다투기만 할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고요. 마지막은 그 사람이 고통을 느꼈을 때, 면접자가 고통을 느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영업이나 세일즈는 고통의 환경을 겪었던 사람이 잘합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무난하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밑바닥에서 세일즈를 잘했던 사람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가난했고 힘들었고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닥쳤고 인생에서 빚 막 엄청 져보고 사업 제대로 망해보고 혼자 피눈물 흘려보고 결혼할 사람 바로 헤어지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강하게 있어서 트라우마 정도까지 몸에 박힌 사람들이 어떤 결핍이 작용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 또 추세나 텐션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고통을 겪지 않고 무난하게 살았다, 웬만하면 저는 거의 뽑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방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다른 대체제를 금방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핍, 열등감 당연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물론 치열하게 어디까지 살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런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 고통이던 어떤 행복이던 입체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체감이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보죠.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냥 지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더군요. 라는 것보단 내가 뭐 조깅을 하고 뭐 술을 먹고 뭐 어떤 식으로 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그 치열했던 슬펐던 감정을 그대로 전가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고 하는 그 스토리텔링 방식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입체감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입체감 있게 설명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굉장히 많이 판가름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업을 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단골을 만들 수 있고 신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1%만 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끝!